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32기 노무사 염상열이라고 합니다. 제 수험 기간은 2022년 8월에서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1년 1개월입니다. 1차와 2차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1차를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동시에 2차를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더불어서 어떻게 암기와 문제풀이를 하면 좋을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현재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이란 4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과목은 전혀 별개의 과목인 것 같지만 GS2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는 순간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과업이 생깁니다. 바로 암기와 문제풀이입니다. 1차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나는 GS0기랑 1기 때 개념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만약 계속해서 GS2기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리를 놓지 않고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계속해서 밀리게 되거든요. 지금 GS2기인 만큼 암기와 문제풀이 중점적으로 두되 0기와 1기 때 하지 못했던 부분은 틈틈이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2차 4과목과 1차 5과목을 해서 암기와 문제풀이에서 총 18개의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8개의 과업을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타임테이블에 하나씩 과업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루틴을 짜고 이 일주일 루틴을 4월, 5월 계속 반복해서 돌려야 합니다. 이때 루틴을 짜면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틴을 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루틴을 짜는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틴을 짤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딱 2가지예요. 우선순위랑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우선순위는 제가 1차를 위주로 해서 마지막 2차 수업 복습으로 놓았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왜 짜냐면 사람이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짰는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어져요.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포기를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거 고민하느라 공부할 시간을 놓쳐요. 따라서 우선순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너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그러면은 아래 것부터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추천드리는 건 1차 암기에서부터 동차생이신 분들은 수업까지는 듣자. 이걸 권고드리고 너무 힘들면 1차만. 그리고 유예생이신 분들은 뭐 그냥 이것만 계속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부분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고민을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시간 강의는 고정적으로 두고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 하기보단 그냥 이것을 디폴트 값으로 놓고 타임테이블을 짜는 게 좋다. 그렇다면 타임테이블을 짜면 어떻게 되냐? 목요일 수업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노동법을 암기해주고 2차 노동법을 암기해주고 금요일에 쟁송법 암기해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1차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냐? 여기 암기 이거 제거해주고 1차 공부, 암기 이거 제거해주시고 쉬고 싶다 그럼 이거 제거해주시고 휴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타임테이블 진짜 간단하죠. 그렇다면 이제 2차를 우리가 GS2기의 과업이 암기와 문제풀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암기하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례도 글쓰기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글쓰기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주장, 이유, 근거, 사례 이러한 일정한 형식이 있거든요. 그럼 판례도 글쓰기니까 일정한 형식이 있겠죠. 제가 수험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총 4가지의 이런 글쓰기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건과 효과, 원칙과 예외, 일반과 구체, 그리고 결론과 근거. GS2기 시기에 완전히 다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놓고 싶어져요. 그리고 암기 효율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GS2기 시기에는 골격을 세운다 생각하고 이런 판례의 구조를 외우는 것,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그 노동법에 나온 그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임금 상당에게 지급받을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조건문이 나왔어요. 조건문이 나온 다음에 뭐뭐 한다면 소외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 판례는 그냥 요건과 효과라고 생각해서 뭐뭐 하면 뭐뭐다라 해서 요건과 효과라고 했거든요. 그럼 자르시고 조건 이거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필요 이거 앞에 해고 기간 중에 뭐 개업 기간 말로 이거 다 빼버리고 해고 기간 중에 밑줄 쳐주셨네요.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액이 있다. 일단 천천히 이렇게만 외우고 이걸 발판 삼아서 조금씩 앞에 이런 수식어구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칙과 예외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근로자의 노동 조건은 단체 교섭 사항이다. 교섭 사항의 예시를 들고 그러나 노조전임장 예외다. 그럼 판례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과 예를 썼으니까 이 판례는 원칙과 예외네. 그러면은 앞에 부분은 뭐뭐 하다. 그러나 뒤에 부분은 뭐뭐 하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외우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과 구체라고 했거든요. 취업규칙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을 전제로 이렇게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썼을 때 이거 취업규칙 취업규칙 중에서 특별퇴직자들을 위한 재채용 행위.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일반 구체로 했고요. 그리고 근거와 결론. 이것도 이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고 근거는 제가 이렇게 밑줄 친 것도 키워드 유지로만 이렇게 네모 표시했거든요. 그리고 이 근거는 좀 나열식이니까 두 문자 따주셨듯이 결론 외우고 그거에 대한 근거 두 문자만 이 정도로 간단히 키워드만 외우는 게 어떨까 GS 2기 시기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판례엔 4가지 글쓰기의 원리가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판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조를 알고 그 구조에 맞춰서 키워드를 한두 개씩만 외우자. GS 2기 때는 그 정도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 통상임금으로 했는데 저희 이 통상임금이라는 챕터 안에 일반론도 들어가 있고 판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론 다 외우고 판례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좀 비효율적이에요. 일반론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빨리빨리 잊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일반론인 부분은 여기까지 딱 밑줄을 치고 판례만 따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론은 따로 1시간을 내서 일반론만 계속 넘기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잘 안 내어지는 병목은 좀 따로 떼어놓고 중요한 것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일반론은 살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문자 그리고 이 헌법 몇몇 조항 이런 것들 되게 계륵 같은 거잖아요. 외우긴 해야 하는데 잘 안 외워지는 것들 이런 거 외우려고 하다 보면 계속 잘 암기하다가 멈칫멈칫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그 자리에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바짝 쳐놓고서 따로 이런 계륵 같은 것만 30분 정도 내서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법 할 때 지금은 판례만 외워야 하지만 나중에 합쳐서 외울 때는 판례만 따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내서 일반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런 계륵 같은 것들만 빠르게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독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눈에 익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한 거는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형광펜을 들고서 2가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쟁점을 잡았냐, 포섭을 다했냐. 이것을 어떻게 밑줄 치냐면 먼저 내가 쟁점을 아예 잡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건데 내가 쟁점을 아예 잡지 못했다. 그러면 이 문제만 별표를 치던가 아니면 형광펜을 밑줄 쫙 쳐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포섭해야 할 거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포섭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노무사님도 이거 포섭하라고 하셨고, 근데 나는 이거 포섭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무사님은 포섭하라고 말씀하셨네? 그럼 이 부분은 밑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안해요. 내가 맞춘 부분을 밑줄 안 쳐가지고 나중에 틀리면 어떡하지? 라 싶겠지만 그거는 GS 0기랑 1기 때 이미 충분히 체화가 됐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밑줄 친 것만 다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1차 하시는 분들은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밑줄 친 것만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안 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1차 끝나시면은 일요일이랑 월요일이랑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간이 남잖아요. 굳이 GS 3기 들어가기 전에 굳이 루틴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비어있는 1차가 끝나가지고 비어있는 시간은 내가 GS 2기 거의 끝나갈 때 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면 나는 노동법에서 판례를 외우느라 일반론 외우지 못했어. 그러면 그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론만 좀 중점적으로 외우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거든요. 원숭이는 항아리에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항아리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럼 원숭이 손을 넣겠죠. 그 다음 열매를 꽉 움켜줘요. 그러면은 손이 갑자기 커지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 원숭이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기 때문에 결국엔 사냥꾼한테 잡아먹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내려놓으면 원숭이는 굶어 죽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외우려고 한 번에 다 외우려고 꽉 움켜쥐는 순간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이건 자꾸 안 빠져. 잘 안 돼. 그러면은 결국에 조금 시험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못하겠어라고 해서 다 놔버리면 그것도 시험에서 잘 못하겠죠. 중요한 거는 꽉 움켜쥐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쉽더라도 조금 살짝만 움켜쥐고서 그것을 덜어내고 며칠씩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